보고는 앵무새의 부리와 같이 날카로운 한 쌍의 이빨을 갖고 있는데요. 조개 껍질을 거뜬히 씹어먹고 랍스타도 으깨버릴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지만 민첩하지 못한 보고는 적을 만나면 도망가지 못하고 몸을 크게 부풀려 위협합니다. 복을 부르는 생선이라고 여길 만큼 오랜 세월 사랑받아온 보거. 무색, 무미, 무취의 강력한 독을 가진 보거. 하지만 그 속에 감춰진 독특한 풍미를 쉬이 저버릴 수 없는데요. 씹을수록 감칠맛이 배어나오고 한 번 죽는 것과 맞먹는다는 치명적인 유혹. 독중의 독을 품은 보거를 만나봅니다. 겨울 생선의 최대 집산지 강원도 주문진항. 이곳은 요즘 대게와 더불어 보거잡이가 한창인데요. 오늘 들어온 보거는 울릉도와 독도 해역 사이에서 친학계 어선으로 5일간 작업해 얻어낸 녀석들입니다. 늦가을부터 초봄까지 강원도와 제주 연안에서는 이렇게 살이 통통이 오른 보거가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이 독이 적고 가장 맛있을 때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보거 종류는 그 사계과에 38종 정도가 존재하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그 식용으로 쓰는 거는 가장 맛있는 황복, 자주복, 그 다음에 까치복, 밀복, 졸복 이렇게 한 10종 정도가 식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보거는 대부분 자연에서 잡히지만 따뜻한 남쪽 섬 제주에서는 일찍이 보거 양식이 발달했는데요. 올해로 9년째 현구현 씨는 인근 지역에서 치어를 받아 성어로 키워내고 있습니다. 보거는 다른 고기에 비해 성장이 늦지만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높은 어종인데요. 이거는 금년 5월에 입식한 시어입니다. 이건 아마 저희도 출하 시기를 내년 한 10월경으로 잡고 있는데요. 지금 5월에 저희들이 5cm 정도 된 치어를 받아가지고 저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겨울에도 불구하고 연중 수온이 17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제주는 넙치, 다금바리, 방어와 같은 온대성 어류 양식의 최적지인데요. 여러 온대성 어류 중에서도 그가 보거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너무 제주도 그 양식 산업이 광어에 치우치다 보니까 좀 다양성을 좀 필요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주위에 이게 찾다 보니까 보거라는 어종을 그때 그 사조 산업에서 혼자 조금씩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 서귀포에는 몇 해 전만 해도 보거 양식 어가들이 많았지만 알이나 치어를 구하기 어렵고 특히 보거의 더딘 성장 때문에 양식을 포기하는 어가가 늘어났는데요. 다른 고기와 다르게 육안으로 암수 구별이 쉽지 않은 녀석.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최근에는 암컷보다는 수컷이 더 많아 알을 생산하는 데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걸 암컷으로 써도 되고 구분이 안 돼요. 지금은 우리 겉으로 봐서는 구분이 안 돼. 예. 수컷도 이렇게 나오면 똑같이 암컷도 똑같아요. 지금은 몰라. 그럼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피부 찔러서 봐야 돼. 식용 가능한 여러 복 중에서도
흔히 참복으로 알려진 자주복이 양식으로 키워지고 있는데요. 8에서 9cm의 보고 치어를 1년 반에서 2년 정도 정성스레 키워 출하합니다. 원래 그 자주복이라는 게 이게 대형 어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식 대상으로 선정이 된 것도 이게 성장도 빠르고 또 맛도 복 중에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게 양식 대상 품종으로 선정이 된 거고, 다른 복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그 키우기도 다른 복에 비해서 굉장히 좀 쉬운 편이고. 복어는 서로 물어뜯는 공격적인 습성이 있어 좁은 장소에 가두어 키울 경우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운데요. 복어를 출하하기 전까지 2번 정도 이빨을 잘라내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빨이 좀 자란 겁니다. 이게 원래 여기 이쪽에가 있고. 이게 조심하십시오. 이게 하고 물어봅니다. 이게 지금 이빨이 저희들이 좀 잘라낸 건데 이게 지금 완전히 잘라낸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 안 잘랐을 경우는 이빨이 굉장히 커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있는 놈을 물면은 바로 뭐 지느러미가 바로 잘리고 그렇습니다. 복어는 앵무새의 부리와 같이 날카로운 한 쌍의 이빨을 갖고 있는데요. 조개 껍질을 거뜬히 씹어 먹고 랍스타도 으깨버릴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지만 민첩하지 못한 복어는 적을 만나면 도망가지 못하고 몸을 크게 부풀려 위협합니다. 이거보다 더 불거든요, 이 걸레는. 이게 전부 다 그 가시들이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이걸 부풀리면 가시가 바짝 섭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한테 좀 위협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제 공기 중에는 이제 공기를 빨아서 이게 부풀리고, 물 속에서는 물을 빨아서 이렇게 부풀리는 겁니다. 보고하면 떠오르는 독 중의 독.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민물에서 양식한 보고에는 독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일까? 예, 저희들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100% 확신을 할 수 없는 게 생길 수 있는 요건이 그냥 여러 가지입니다. 뭐 먹이에서도 올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그 자연산 복하고의 접촉에 의해서도 이게 독이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0% 이거는 뭐 없다고 확신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복집에서도 양식복이지만은 똑같이 자연산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 요리를 하는 요리사라면 보고 조리 기능사 자격증은 꼭 갖고 있어야 하는데요. 제주 표선에서 오랫동안 보고 요리를 해온 고용국 씨도 보고를 만질 때만큼은 확인을 거듭합니다. 종종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요리한 보고를 먹고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는데요. 손을 넣어서 이 내장 부분, 요거는 건드리면 안 돼요. 목, 안구, 눈알을 필히 빼주셔야 돼요. 눈알, 쓸개, 아가미, 그리고 간, 보고, 대참. 요 부분은 내장 부분은 섭취를 안 하시는 게 가급적 좋습니다. 텍트로톡신이라 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먹었을 때 한 2mg 아주 극소수죠. 그 정도만 먹었을 때도 사람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독성을 갖고 있어요. 이 독이 그 보고의 종류에 따라서 그 양이 다르고, 보고 그 몸체에서도 그 장소에 따라, 위치에 따라 그게 양이 다른데, 특히 그 산란 시기에 피나 생식소, 그 내장 쪽에는 가능하면 먹지 않는 게 좋고요. 보고 독인 테트로도톡신은 무색, 무미, 무치로 물에 잘 녹지 않고 열에도 강해 보통의 조리 방법으로는 독이 없어지지 않는데요. 독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즐겨 먹는 대표적인 보고 요리가 있습니다. 갓 잡아 올려 탄탄한 살점과 담담한 시원함의 극치를 자랑하는 활복 맑은탕인데요. 육질 자체가 이 활복을 드셔본 분들은
냉동복을 안 드셔요. 이 복은 아무나 막 드시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매니아층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드시기 때문에 한번 드셔본 사람들은 활복을 고집하죠. 술꾼들에게 최고의 해장 음식이란 찬사를 듣는 복 맑은 탕에 미나리를 곁들이면 금상첨화. 미나리는 혹시라도 남아있을 미량의 독을 해독하고 보거의 맛을 한층 돋워줍니다. 고기는 씹을수록 쫄깃쫄깃하고요. 국물은 깔끔해요. 시원하게 목구멍이 또 시원하고 먹어도 자꾸 먹고 싶은 그런 충돌이 생기고요. 이거 먹을 때는 아침에 밥맛 없을 때 술을 한 잔 먹게나 밥맛 없을 때 이 국물을 먹으면 속이 편안합니다. 보거 맑은 탕에는 보통 밥을 말아 먹지만 제주에서는 메밀 조배기를 먹어야 하는데요. 영양이 듬뿍 든 메밀 조배기는 산후조리식으로 쓰인 제주의 향토 음식입니다. 식감도 좋고 만들기도 쉬운 데다 구수한 메밀향이 입맛을 당겨 든든한 한 끼 식사로 손색이 없습니다. 메밀이 제주에 많이 나고 또 특히 메밀이 또 간에 좋아요. 간에 좋고 또 다이어트에도 좋고 특히 복하고 이렇게 합이 맞아갖고 많이 먹습니다. 또 건강에 좋다니까. 중국 송나라 시인 소동파가 죽음과도 바꿀 수 있는 맛이라고 극찬한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복 중의 복으로 불리는 황복인데요. 복요리 중에서는 황복을 최고로 쳐줍니다. 이 황복은 노랗죠. 그리고 이제 이 등도 노랗고, 그래서 이제 육질이 아주 좋습니다. 황복이. 이 영산호에서 많이 났습니다. 나도 이 영산호에서 많이 났는데. 황복은 서해안 연안에서 살다가 봄이 되면 산란을 위해 강으로 회유하는데요. 예전에는 금강 하구인 강경, 논산을 비롯해 나주 영산강에서도 쉬이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와서 복이 와가지고 3, 4월에 이제 그 점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산란기철이라고 왔던가 모르지만은 점을 받기 위해서 여기로 왔대요. 그러면 3, 4월에 진달래가 피면은 그 바위에 피있는 진달래 꽃에 나비가 앉아있는 그 나비를 튀어 올라와서 복이 그걸 먹으면은 점을 받고, 그걸 못 받으면요, 못 먹으면은 점을 못 받는데요. 영산강이 서해와 만나던 시절, 나주시 노안면에는 산란기를 맞은 황복이 강물을 거슬러 올라와 회유하던 복바위가 있는데요. 어부들은 그 바위 밑에서 제사를 지내고 나서야 보거잡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강으로 올라오는 길이 막히면서 황복은 더 이상 올라오지 않았고, 영욕의 세월을 함께했던 황복은 점차 사라져만 갔습니다. 자갈이 깔려 있고 조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서 알을 낳는 황복. 지금은 한강 북쪽에서 드문드문 잡히는 귀한 고기가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황복은 저 임진강 유역에 의해서 체포되지만 옛날에 이제 전역에, 우리나라 전역에 있는 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임진강 강화 부근 또는 또 금강 하구 만경강까지는 이제 잡히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복이 소상하는 강에 보면 하루에 전부 뚝들이 생겨서 황복들이 그 강으로 제대로 그 수가 올라오지 못하는 게 그 숫자가 줄어든 큰 그 원인이 되고 있고요. 또한 얼마 안 되는 황복 자원을 있는 대로 잡다 보니까 그 수도 점차 줄어들고, 그래서 점차 희귀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식가들이 복 중의 복으로 손꼽는 황복은 더더욱 귀해질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최고급 요리로 취급되는 보거. 자격증은 복고시라 불릴 정도로 취득하기 어렵지만 복요리에 한 번 빠지면 오묘한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보거를 요리하는 사람들도 남다른 자부심을 갖게 된다는데요. 보거와 함께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조리기능장 하종률 씨에게 보거는 여전히 특별합니다. 첫째는 이제 독이 있으니까 매력이 있는 거죠. 예, 보거라는 생선이 독이 없으면은 아마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 독성을 제어한 보거 요리는 훌륭한 우리 그 먹거리를 제공해주죠. 접시가 비칠 만큼 얇게 썬 보거회는 회 중의 왕으로 통하고 바삭하게 튀겨낸 졸복은 고급스러우면서도 그 맛이 일품인데요. 크기가 작아 일명 쫄병보거라 불리는 졸복은 작은 몸 가득 맹독을 품고 있습니다. 양에 따라 어떤 복은 한 1kg 이 정도 크기에 독 성분이 100이라면은 졸복은 적지만은 독 성분이 100이죠. 예, 그래서 더 강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보거 조리기능장 하종률 씨가 개발해 특허를 받은 음식 토장복국에 필요한 재료입니다. 이게 이제 토장복 육수죠. 토장복. 예. 시원한 맛을 내는 보거에 직접 만든 된장 육수가 더해진 토장복국. 보거의 맛은 배가 되고 개운하면서도 담백한 국물이 일품입니다. 복은 고유한 맛이 있습니다. 그 맛을 건드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제 맛을 내려고 노력을 하고요. 원래 복의 맛을 좀 그대로 좀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이제 이런 미나리나 아욱이나 또는 배추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그 복에만 가져 있는 그런 시원한 맛을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술은 제가 보거 지느러미 술과 복찜, 복불고기와 같이 복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들이 우리 식탁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다른 요리에 비해서는 훨씬 소화도 잘 되고요. 그리고 지방이 없고 단백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충분히 좋은 단백질을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맛이 정말 그 잔맛이 안 들어간 순수한 볶음 맛은 정말 깊은 맛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는 만큼 매력적인 생선, 보거. 구하기 힘든 데다 위험한 독으로 우리에게 멀게만 느껴졌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많이 생산돼서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국민 생선으로 또 안전하고 더욱 다양한 복요리로 우리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예부터 고금을 통틀어 지상 최고의 요리라 부를 정도로 보거 사랑이 각별한 일본. 그중 일본에서 생산된 보거의 약 80%가 집결하는 일본 최대의 보거 주산지가 있습니다. 보거를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이곳으로 가라는 말이 전해질 만큼 보거로 유명한 고장 시모노세키. 간몬 해협을 사이에 두고 후쿠오카현 기타규슈시와 마주하고 있는 항구 도시. 규슈와 혼슈를 연결하는 간몬대교를 건너면 혼슈의 서쪽 끝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고로 시모노세키에 발을 들였다면 바다를 따라 시원하게 펼쳐진 도심의 속살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 이곳에선 도심 한복판을 휘 둘러보는 헬기 투어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제작진 역시 헬기를 타고 본격적인 구경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마치 손에 닿을 듯 시모노세키의 전경이 눈앞에 가득 펼쳐지고 그중 시선을 사로잡는 건 푸른 바다 위에 놓인 길이 1068m의 웅장한 간몬대교. 단 몇 분만으로도 시모노세키의 매력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무태 도착해 발길을 옮긴 곳은 바로 감해 야마하치만구 신사.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신사에 보고 동상을 세워둘 정도로 시모노세키는 보고 사랑이 남다른 곳입니다. 豊臣秀吉という方がね、フグの禁止令というのを出して、武士がとにかく食べれないと、一般の人もダメだよという話を出したんですけど、初代の、総理大臣伊藤博文さんが山口県の人なんですけど、その方が下関でフグを食べた時にね、こんな美味しいものなんで禁止にしてるんだということで、下関が第1号で許可されましたんで、その辺から就活という力がついてるわけですね。전국 보고 소비량의 무려 80%를 공급하는 일본 최대의 보고 집결지 하에도마리 시장. 일본에서 유일하게 보고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도매 시장인데요. 연간 약 2,000톤에서 3,000톤의 보고를 거래하며 일본 최대의 보고 시장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한때 300년간 금기의 생선이었던 보고가 이토 히로부미에 의해 자유의 몸이 됐고 지금은 시모노세키의 명물이자 상징으로 발전한 셈이죠. よそにない一種類のねフグ類のみのだけの市場ということではもう全国で有名ですけどね、全県に魚市場というのは多いですけどね、一種類だけで取り扱っている市場というのはほぼないでしょうね。 전 세계 120여 종의 보고 중에서도 식용 가능한 보고는 10여 종 안팎. 생김새와 특징에 따라 이름도 각양각색인데요. 그중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 녀석은 마후구라 불리는 건복과 토라후구라 불리는 자주복. 특히 자주복은 보고의 왕이라 불릴 만큼 높은 몸값을 자랑합니다. トラが一番高いですね。はい。その後は何ですか？この後はマフグですかね。マフグがキロ7、800円で、トラが今日がだいたいキロ5000とか6000とかそれぐらいですね。すごいぐらい違う。ですね。5、6倍は違いますね。はい。 경매 1시간 전 시장은 더욱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시모노세키를 쥐락펴락하는 안방마님. 일본 전역에서 보고가 속속 모여들면 그 종류와 무게, 크기별로 나눠 본격적인 경매 준비에 들어가는데요. 보고의 몸값을 좌우하는 신선도와 작은 상처까지 중도매인은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합니다. 예전엔 자연산만 취급했지만 어획량이 점점 줄어들고 1980년대 일본에서 보고 대량 양식에 성공하면서 상황은 역전됐는데요. 요즘엔 자연산이 10%, 양식 보고가 90%를 차지할 정도. 인근 구마모토 현에서 생산된 양식 보고도 이곳에 와야 제값을 받는다 할 만큼 보고 전문 시장으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자, 드디어 떠들썩한 종소리와 함께 보고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이곳에선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경매가 진행되는데요. 일본말로 후쿠로셀이라 불리는 일명 주머니 경매입니다. 경매사가 검은 주머니 안에 손을 넣고
중매인들과 1대1로 손가락을 잡으면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하는 방식인데요. 자루 속에 손을 넣고 손가락을 몇 개 쥐는지에 따라 값이 정해집니다. 競り人がこの筒状の袋を、仲買に指の中は指を開いてますね。でこれを仲買が握って、値段を決めるっていう方式です。だから1本握ったら1万円、2、3、4、5、6、7、8、9、10ですね。もともとはこれ暴露競りって朝鮮半島の方でやられた競りなんですよ。で昔丹前を着てた時代に丹前の袖の中で握ってたっていうのが残って、こういう袋競りと、フグっていうユニークな魚に対してこのユニークな競りっていう、ね、ことでもう伝えられてきたっていう感じですかね。はい。 한때 보고를 둘러싼 중도매인들의 경쟁이 과열되자 이를 타개할 묘책으로 시작된 독특한 경매법. 보고는 재미있게 경매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시장에선 여전히 이 주머니 경매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새벽부터 한바탕 전투를 치른 보고는 몸단장을 거쳐 일본 전역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하에도마리 시장이 중도매인들을 대상으로 한 도매 시장이라면 카라토 시장은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산시장입니다. 100년하고도 6년의 역사를 지켜낸 서일본 최대 규모의 카라토 시장. 평일에는 수산물 판매가 주를 이루는 평범한 수산시장이지만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곳에선 특별한 이벤트가 마련됩니다. 今やってるのはどんな作業なんでしょうか。これうちわエビっていうエビ甲殻類なんですけど、それをネタにしとるところです。お寿司のネタにね。 매주 주말이 되면 상인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즉석 음식 코너가 열리는 카라토 시장. 특히 카라토 시장이 자랑하는 특별 메뉴는 바로 생선 초밥인데요. 저마다 일회용 도시락을 하나씩 들고 마음에 드는 초밥을 골라 담는 사람들. 초밥을 먹기 위해 회를 먹는다는 말이 있을 만큼 초밥 사랑이 대단한 일본인들에겐 인기 만점입니다. 市場の中で、お寿司をバイキングで食べれるというのが、唯一全国でうちだけだと思いますんで、一番やっぱり賑わうのはお昼ぐらいだと思います。お昼ぐらいにそうですね、もう入りきれないぐらい、もう外もいっぱいな状態になりますよ。 年間は何人くらいいらっしゃるんでしょうか。年間で200万人ぐらいの来場があると思います。 당일 경매된 신선한 재료만을 사용하는 데다 다양한 해산물 음식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는 곳. 매주 주말 카라토 시장은 발 디딜 틈 없이 문전성시를 이루는데요. 시모노세키를 방문하는 이들이라면 반드시 들러야 할 명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今何を買ったんですか。マグロ丼と福汁とあとお寿司。なぜカラト市場って有名ですか。私でも愛知から今日来てで紹介してもらったので、有名って言って。実際に来てみたらどうですか。他の市場と。にぎわいがすごいですよね。殺気立ってる。どうですか、ネタとかそういうもの見たらどうだったんですか。もうすごく新鮮で、もうどれも食べたいなと思って選ぶの大変でした。
카라토 시장에서 음식을 더욱 맛있게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각자 구입한 음식을 들고 나가 야외에서 피크닉처럼 즐기는 건데요. 바다를 보며 즐기는 음식 맛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죠? 美味しいです。近いし、美味しい海があって、すごいもう景色も良くて、味も抜群なんで。他の市場と何が一番違うんですか？新鮮さですかね。あとフグが食べられることですかね。あと価格が安いこと。 다양한 먹을거리들로 넘쳐나지만 카라토 시장의 명물은 단연 보거. 보통 일본에선 보거를 후구라고 하는데요. 시모노세키에선 행복을 의미하는 후쿠라는 이름으로 보거를 부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을 부르는 생선이란 뜻이죠. 사실 시모노세키가 일본 최고의 보거 산지로 명성을 얻게 된 건 최고 수준의 분리 작업 덕분입니다. 이곳에서 유통된 보거는 경매가 끝난 즉시 공장으로 이동돼 독 없는 보거로 다시 태어나는데요. 전문가에 의해 독이 말끔히 제거되기 때문에 따로 손질할 필요 없이 그대로 즐길 수 있죠. やっぱり下関に来るお客さんたちはみんなフグを食べたい、フグを買って帰りたいっていうお客さんがいっぱい集まりますので、当然フグのお土産であったり、ほとんどフグに関連したものが扱ってますね。大体どういうもの？簡単に言えばですね、フグ刺しが当然あるんですけど、フグの唐揚げであったり、練り物ですね、ちくわの中にフグが入ってたり、せんべいだったり、いろんなものにフグ絡まして提供しております。 카라토 시장 옆에 위치한 카몬 와프. 이곳의 인기 메뉴는 물론 생선 요리. 색다른 보거 음식 역시 빠질 수 없습니다. フグフライです。 카몬 와프 최고의 인기 메뉴는 바로 보거 버거. 고기 대신 기름에 튀겨낸 두툼한 보거살을 올리고 아삭아삭한 양배추, 거기에 특제 소스를 곁들인 음식인데요. 보거는 비싸다는 편견을 깨뜨린 기특한 녀석이기도 하죠. 저렴한 가격에 보거의 진한 풍미까지 느낄 수 있으니 남녀노소 누구든 이 맛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下関がやっぱりフグが有名なので、フグが高いというイメージがあるので、安く皆さんに食べていただこうと思ってバーガーにしました。 どうでした？バーガーってフグが入ってる普段の牛肉だと思うんですけど、反応はどうでした？うちの看板メニューとして皆さんに食べていただいてます。 시장이며 식당까지 보거를 내세워 문 닫은 집 없다는 말이 전해질 만큼 보거 사랑이 각별한 시모노세키. 보거 특유의 맛을 즐기기 위해선 뭐니뭐니 해도 회가 제격인데요. 특히 육질이 단단한 보거는 종이장처럼 얇게 뜨는 게 비결입니다. 중국의 시인 소동파가 목숨과 맞바꿀 맛이라며 극찬한 보거회. 접시 바닥이 훤히 비칠 만큼 얇게 썬 보거 살점은 지상 최고의 요리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身の硬さが違うんで、もう包丁の切れ味一つで薄さが変わってきますから、しっかり切れるフグ引き専用のこういった包丁で引かないと引けないですね。食べ方も違うんですか？普通お刺身って言ったらお醤油で食べるんですけど、ポン酢で食べていただくのが基本ですかね。 캐비어와 푸아그라, 트리플과 함께 세계 4대 진미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보거. 씹을수록 감칠맛이 줄줄 배어나오는 보거는 튀김으로도 그만인데요. 보거살에 밀가루를 살짝 묻혀 기름에 튀겨낸 바삭한 보거튀김은 보기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인다라고 할 정도로 그 맛이 뛰어납니다.
거기에 각종 채소와 가쓰오부시로 국물을 우려내고 보고 속살을 넣고 푹 끓여주면 시원한 국물을 간직한 보고 맑은탕이 완성되는데요. 일본인들 사이에선 보고탕을 먹는 이는 어리석다. 그러나 보고탕을 먹지 않는 이는 더 어리석다는 말로 그 맛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コラーゲンですね。コラーゲンたっぷりなんで、フグチリ鍋とかを食べた時にもう口の周りがコラーゲンでベタベタになるのが分かりますね。 치명적인 매력을 간직한 보고 요리를 뒤로 하고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시모노세키의 랜드마크라 불리는 카이쿄칸. 시모노세키 시에서 운영하는 해양 박물관입니다. 역시나 보고의 고장 아니랄까봐 보고 전시관이 따로 마련돼 있어 100여 종이 넘는 다양한 보고를 관람할 수 있는데요. 지역의 명물인 보고 하나로 볼거리와 먹을거리, 매력적인 즐길거리까지 충족시키고 있는 거죠. 복을 부르는 생선이라고 여길 만큼 오랜 세월 사랑받아온 보거. 시모노세키가 보거의 고향이라는 전국적인 명성을 얻기까진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보고 생산자와 유통업자, 지역 주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보거의 맛과 문화를 알리기 위해 노력한 결과인데요. 시모노세키의 영원한 상징이자 자부심으로 오랜 세월 그 역사가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